남자는 난소가 없는데 어디서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것이고, 여자는 고환이 없는데 어디서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포를 고치는 세포주치 이기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을 제가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남성의 주된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이고 여성의 주된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다, 이렇게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남자도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자도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는 난소가 없는데 어디서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것이고, 여자는 고환이 없는데 어디서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걸까요? 자, 일단은 남성에서 분비되는 주요 성 호르몬이 뭐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DHT라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탈모를 유발하거나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DHEA,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부신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호르몬이 있고요. 또 안드로스테네디온, 뭐 이런 부신 호르몬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남성에서도 에스트라다이올, 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성에서는 또 어떤 성 호르몬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에스트라다이올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거죠. 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도 있고요. 여자에서도 DHEA라는 부신 호르몬이 또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자에서도 테스토스테론, 이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 얘기만 들어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전유물, 에스트라다이올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전유물, 이게 아니라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 질문을 던진 대로 일단 남성은 난소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남성은요,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고, 이 테스토스테론이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꿉니다.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꿀까요? 바로 복부지방에서 바꿉니다. 복부지방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고환이 없는 여자는 어떻게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여성 호르몬의 대부분은 난소에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난소에서도 아주 소량의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소량이에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성 호르몬의 대부분은요, 부신에서 DHEA라는 호르몬을 만든 다음에 이 호르몬이 다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디에서 바뀔까요? 복부지방에서 바뀌게 됩니다. 결론, 성호르몬이라는 것은 어떤 성별이 갖고 있는 독점,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제로인 게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제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 호르몬의 특징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남성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100대 1에서 300대 1 정도 됩니다. 자, 반대로 여성은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100대 1에서 1000대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둘 다 상대방의 호르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율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특징 지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같은 수치, 같은 비율일 수는 있어도 이 성 호르몬의 작용이나 반응이 좀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은 바로 SHBG라는 물질이에요. 이 SHBG는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의 약자입니다.
자, 이 물질은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면 섹스 호르몬을 바인딩하는, 이렇게 붙는 물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은 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에 붙잡혀 있을 때는 작용을 못 합니다. 네. 마치 정박해 있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 호르몬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려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으로부터 풀려야 됩니다. 네. 이걸 우리가 유리 테스토스테론, 유리 에스트로겐, 다른 말로 자유 테스토스테론, 자유 에스트로겐 이렇게 불리는데, 바인딩된 그 글로불린, 정박해 있던 곳에서 이렇게 풀려나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프리 테스토스테론, 프리 에스트로겐이 진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것은 이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다는 거고,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은 상식적으로는 이 호르몬의 작용을 반대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 높을수록 유리 테스토스테론, 유리 에스트로겐은 낮아질 것이고,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 낮을수록 유리 테스토스테론, 유리 에스트로겐은 높아지게 되겠죠. 네. 결국 우리 몸에서 성호르몬의 작용을 조절하는 것은 호르몬의 양, 호르몬의 비율, 그리고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이런 것들이 모두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들 있죠.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애견녀. 너 완전 테토남이야, 쟤는 뭐 애견녀 스타일이야,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테토남, 테토녀, 애견녀, 애견남이 검사에 나올까? 네. 하나씩 문제를 풀듯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테토남, 총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좀 상위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유리 테스토스테론이 높을 가능성이 꽤 있을 겁니다. 네, 진짜 작용하는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유리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려면 반대로 이 테스토스테론을 붙잡아 두는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만약에 이런 수치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대체로 테토남일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유추는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던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곳에 달라붙어서 작용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복부 지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도 제가 뒤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애견남. 네. 애견남은 테스토스테론이 좀 낮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리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은 상대적으로 좀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테스토스테론이나 여성 호르몬의 비율을 본다면 원래 남자들 같은 경우에 테스토스테론이나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한 이 정도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애견남이 이렇게 바뀌진 않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의 그 비율이 여성 호르몬에 비해서 100대 1, 300대 1이라고요. 그렇다면 애견남은 뭐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 살짝 요 정도 바뀌는 정도. 요 정도로 한번 우리가 재미삼아 유추는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테토녀는 어떨까요? 테토녀. 테토녀는 아마도 여성 중에는 유리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좀 상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려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은 좀 낮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사실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은 여성 호르몬도 붙잡아 둘 수 있고 남성 호르몬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 낮다면 유리 테스토스테론도 많아지고 유리 에스트로겐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테스토스테론 우세 쪽으로 갈지 에스트로겐 우세 쪽으로 갈지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이 여성에서의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 낮아졌을 때 유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이 좀 더 우세해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대체로 테토녀는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 좀 낮아지면서 유리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보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복부 지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견녀는 어떨까요? 애견녀는 아마도 이제 에스트라다이올, 여성 호르몬이 좀 상위에 속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테스토스테론은 좀 낮은 편에 속하면서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은 높은 편에 그렇게 속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거를 검사를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일까요? 네. 모든 병원에서 흔히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검사들은 굉장히 흔히 할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총 테스토스테론, 유리 테스토스테론,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 에스트라다이올, 여성의 프로게스테론, DHEA, 여기에 또 복부 지방에 영향을 주는 인슐린,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검사들을 내가 테토녀냐, 테토남이냐, 애견녀냐, 애견남이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하진 않겠지만 결국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가 살이 찌는 것과 또 나의 어떤 신진대사들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기 때문에 한번 측정을 해서 내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견해상 과연 이런 테토녀, 테토남, 애견녀, 애견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단정 지을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뇌에서 작용하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작용하는 것도 굉장히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자체가 수용체에 달라붙는 그 민감도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여성은 월경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고요. 성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 기분, 많이 들어보신 교감신경, 또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도파민, 성격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테토녀, 테토남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활동성 이런 것들을 크게 봤을 때는 당연히 이 호르몬의 비율, 유리 테스토스테론, 유리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격을 단정 지은다 이건 아니지만 좀 패턴은 읽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남성 호르몬은 최종적으로는 복부 지방에서 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남성의 여성 호르몬 역시도 주로 복부 지방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게다가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도 복부 지방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살이 찌면 테토남, 테토녀, 애견녀, 애견남이 바뀌나?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를 알아야 내 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세포 주치의로서 여러분들의 세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세포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주치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포 주치의 이규호였습니다.